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2년 2회 액세스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교환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여기 뭐 참고사항들이 있고 또 삥삥삥 계속 도네요. 이런 데 보면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참고 정리가 있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는 참고해서 정리하시고, 주의사항은, 시험장에서 멘붕 온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환 내용 참고하시면서 문제 1번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테이블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객 테이블 먼저 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열고, 먼저 이름 필드에 가서 이름은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랬습니다. 반드시 입력은 필수 항목이다 라는 겁니다. 꼭 입력을 해야 다음 필드로 넘어갈 수 있다.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필드 크기는 현재 50으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10글자 정도까지만 입력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 입력 마스크 우리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죠. 입력 마스크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입력 마스크. 입력 마스크에는 뭐가 있었죠? LA,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엔 뭐가 있다? 영군의 가게가 있다. 영구샵은 숫자만 있고, L은 문자만, LA는 문자 숫자, 여기는 공백을 포함할 수 있고, 가로 안의 것은 공백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형태들이죠. 공백을 선택이 아니라, 여기만 공백이 선택이고, 나머지는 선택이라는 거죠, 이제. 그럼 먼저 1번, 2번. 필드의 입력 시 다음과 같은 형태와 나타나라고, 표시하라고, 즉 입력하는 동안 샵이 표시되라는 소리입니다. 또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그랬네요. 기호는 저장되지 않고, 또 사용자 기호 샵을 써라. 여기서 사용자 지정 기호란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기호를 쓰라는 겁니다. 즉 샵을 쓰라는 거죠. 영구샵,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영구샵 중에 샵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동안 화면에는 뭐가 표시되어라? 샵이 표시되어라. 따라서 이렇게 샵샵샵, 왜? 영구샵 중에 샵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또 샵샵샵 뒤에 세미콜론 2를 넣어도 되겠죠. 2일 또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세미콜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샵은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 이런 형태로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샵이 화면에 표시되라. 만약에 여기가 별로 되어 있다면 맨 뒤에 별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호 샵과 화면 표시 샵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통화 기호는 뒤에 한 문자 이런 가로 등을 그대로 표시하는 문자이며 일반적으로 내가 통화 기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번호의 입력 마스크로 넘어가서 먼저 괄호 샵샵샵 괄호 닫고 빼기 샵샵샵 3개죠. 빼기 하나 둘 셋 넷. 우리 괄호 앞에 통화기호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앞에 통화기호가 들어갑니다. 이 뒤에 가로를 그대로 표시해라는 의미로 통화기호가 들어갑니다. 또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이 통화기호를 혹시라도 직접 입력하고 싶다면 키보드에 있는 통화입니다. 특수문자 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기호를 이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했고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빼기로 되어 있네요. 왜? 아까 우리가 화면에 샵으로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왜 샵이 안 된 거죠? 마지막에 안 썼죠? 우리는 화면 기호를 저장하지 않고 세미콜론. 만약에 저장하라고 그랬으면 0을 넣어야 되는데 저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미콜론.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샵으로 해라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샵샵샵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 필드에는 굿과 배드, 과는 뭐뭐과는 오합니다. 간혹 엔드가 아니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드 아닌가요? 엔드예요 라고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오합니다. 그러면 신용 필드에는 굿하고 엔드가 동시에 굿하고 배치 동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동시에 못 들어가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자, 따지지 마십시오. 자, 신용 필드에 굿과 뱃 둘 중에 하나 유효성 검사를 작성하시오. 자, 유효성 검사에서는 는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 자, 인 가로 열고 따옴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굿, 그 다음에 이쪽은 배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하라는 소리가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교환을 잠깐 보시면 in은 or 함수입니다. or. 자,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ood or bad. 다운표에서 good or bad. or 조건을 쓸 수도 있고 or 함수를 쓸 수도 있고 or는 가운데로 오죠. in은 맨 앞으로 와서 가로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in은 or 조건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문 고객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당 테이블은 창을 닫고 저장할까요? 예 눌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 고객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고 주문 번호와 주문일이죠. 주문일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자, 주문일이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 자,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기본값입니다. 자, 여기 테이블을 열었을 때 맨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기본값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려고 할 때 자동으로 설정되는 기본값은 기본값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날짜만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트를 쓰면 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자, 그런데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날짜와 시간은 now 함수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날짜만 나타내는지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샵샵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너비를 늘려주시면 다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너무 안 나오네요. 너무 좁아서. 날짜와 시간을 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날짜만 표시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날짜와 시간이 같이 표시되라고 했으니까 너비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자, 이대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창을 닫고 자, 세 번째 주문 제품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문 제품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문 제품에는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 주문번호와 제품번호 같이 이어졌으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그런데 만약에 떨어져 있다. 그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건너와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은 연속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기본 키를 눌러주시면 주문번호와 제품번호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됩니다. 자, 역시 창을 닫고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 속성 주문 테이블에 자, 주문 테이블로 다시 가겠습니다. 주문 제품이네요. 주문 제품의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제품 테이블에 자, 주문 제품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품 번호에 조회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속성. 자, 조회 속성을 이용하는데 뭐로? 콤보 상자로. 자, 콤보로 넘어갑니다. 자, 콤보 상자에 두 개의 필드가 표시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제품 테이블에 있는 제품 번호와 제품명을 표시하라. 그러면 우리는 테이블 쿼리, 기본적으로 테이블 쿼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때는 테이블 쿼리, 내가 직접 값들을 입력할 때는 값 목록, 값 목록이 나오는 문제를 또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우선은 테이블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테이블 쿼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쿼리에서 행원본에 점점점으로 가야 되겠죠. 점점점. 무슨 테이블? 제품 테이블. 자, 닫기하고 제품 테이블에 우리가 필요한 게 제품 번호와 제품명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두 개 중에 제품 번호가 첫 번째가 뭐라고? 저장되도록. 저장하라는 말은 바운드 열 값을 설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X를 눌러도 되고 닫기를 눌러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품 번호와 제품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바운드 열 값을 뭐로? 우리는 제품 번호로 저장하라고 그랬으니까 1입니다. 만약에 제품명으로 저장하라 그럼 바운드 열은 2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져온 제품 번호, 제품명 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열 개수는 둘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열 너비는 각각 1.5,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 세미콜론 1.5라고 해주시면 1.5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1.5, 1.5 그러면 이렇게 뒤에 바뀌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목록 너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뒤에가 좀 잘려요. 잘리죠.
자,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건 맞지만, 자, 참고적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목록 너비가 3cm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까 자동으로 되어 있었죠. 자, 목록 너비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진 경우도 아니에요. 그림이 없죠. 그림이 주어진 경우는 그 그림에 맞춰서 너비를 맞춰야 됩니다. 자, 이 경우 보통 열 너비를, 자, 여기 1.5, 1.5. 만약에 또 있다, 1.5. 그럼 다 더하면 4.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4.5가 됩니다. 현재는 1.5, 1.5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의 목록 열 너비 값을 합쳐서 목록 너비에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림이 주어져 있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이 그림에 맞춰서 목록 너비를 이 두 개 합산한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목록 너비를 한번 3으로 맞춰보겠습니다. 1.5, 1.5니까. 자, 그리고 한번 열어서 보면, 자, 이렇게 조금 더 넓어진, 아까 여기까지 끝이었는데 조금 더 넓어진 거. 만약에 좀 적다라고 하면 뭐 좀 더 줘도 되겠죠. 자,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주문 제품 테이블의 조회 속성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문 고객 테이블의 고객번호, 고객 테이블의 고객번호. 자, 뭐 하는 거예요? 관계 설정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자, 이때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해라? 모든 테이블이 닫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테이블이 열려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테이블이 닫혀져 있도록 작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주문번호, 주문 고객, 주문 고객, 제품, 또 주문 제품 다 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하고, 먼저 주문 고객부터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또 가져왔습니다. 고객. 또 주문 제품도 가져와야 되겠네요. 주문 제품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고객은 여기 있죠. 주문 고객. 그 다음에 제품도 여기 있습니다. 제품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고, 먼저 주문 고객과 고객을 따져보겠습니다. 주문 고객과 고객을 뭘로? 고객 번호로. 고객번호. 자, 기본적으로 기본키에서 끌겠습니다. 자, 상관은 없지만 기본키에서 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밑에 계속 보시면 먼저 무결성을 유지해라. 무결성을 유지했습니다. 자, 변경되도록 해라. 업데이트해라. 삭제는 할 수 없도록 해라. 삭제를 눌러버리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 제품과 주문 고객. 주문 제품과 주문 고객.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끌어 놓겠습니다. 자, 주문 제품과 주문 고객 사이에는 주문 번호로 갑니다. 주문 번호로. 자, 주문 번호 여기는 둘 다 기본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결성 업데이트. 체크는 안 했죠, 아까.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주문 제품과 제품. 주문 제품과 제품. 이리 오겠습니다. 자, 주문 제품과 제품 간의 관계는 제품 번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번호. 자, 제품 번호 이렇게 끌어서 무결성 업데이트, 삭제는 안 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테이블의 관계를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5점이죠, 5점. 자, 기존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다면 그 테이블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지시사항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설정 닫고, 예, 누르고, 자, 계속해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25점, 각 3점씩 먼저 폼에 대한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폼 머리글의 이미지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삽입하시오. 자, 그림 이름은 로고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라는 로고라는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어디에다 옮겨야 된다는 거죠? C 밑에 DB. 어떻게 알아요? 시험지 첫 번째 장에 지시사항에 있습니다. 자, 그림 같은 것들은 이 경로에 있다. 외부 데이터 위치. 자, DB 밑에 그런 파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얻다가 C 밑에 DB 폴더에다가 여기 로고라는 파일을 미리 복사해뒀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복사하거나 폴더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준비 연습할 때는 우리가 모든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B 폴더를 만들어서 로고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자, 그리고 액세스 하다 가끔 오류나면 제가 파일을 좀 올려주세요. 오류나는 파일을. 그러면
LACCDB 파일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ACCDB 파일이 액세스 파일입니다. ACCDB 파일을 실행하면 이 파일이 실행 중인 파일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려주실 때 반드시 ACCDB 파일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창을 닫고 나면 얘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등록 폼에 들어가서 디자인 보기로 엽니다. 자, 여기 그림이 들어가는 위치 같아요. 자, 폼머리 그리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확인하면 이미지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컨트롤에 그림을 삽입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현재는 그림이 없음이죠. 점점점. 그림이 어디에 있다? C에 있다. 자, 왼쪽에 C로 가서 DB 폴더에 있다. 뭐가? 로고라는 파일을 가져와라. 자, 그리고 확인을 놓고, 자, 그림 크기 조절 모드는 전체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 조절 모드 현재 한방향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확대 축소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제목.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얘는 우선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자, 폼 제목에, 여기 폼 제목이죠. LAB 제목 컨트롤. 이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속성으로 들어가서 LAB 제목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해도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쭉 찾아서 자, 뭐, 텍스트 크기는 얼마, 뭐, 맞춤은 어디로, 글꼴은 뭐로, 다 지시를 해도 되죠. 그런데 귀찮으니까, 자, 홈에 가면 여기서 바로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고딕.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22포인트. 자, 그리고 스타일은 굵게로 되어 있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자 가운데 정렬까지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 등록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을 했고 자 본문에 있는 5개의 컨트롤에 각각 필드를 바운드 시키죠. 언바운드 다 언바운드죠. 자, 속성을 눌러서 먼저 고객 번호 자 모드에 가서 자 컨트롤 원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객 번호 창 닫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소, 그 다음에 신용, 자, 신용, 그 다음에 이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화번호를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바운드를 시키고, 네 번째,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폼의 기본 보기. 자, 기본 보기란 연속으로 볼 건지, 단일로 볼 건지, 그 차이죠. 이때는 여기로 와야 되겠죠, 여기로. 현재 보면은 연속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폼을 한번 열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폼을 좀 크게 열어보면 하나의 폼에 몇 개가 있어요? 막 여러 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그림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또. 자, 그림에는 폼이 하나만 보이고 있습니다. 총 5개가 있겠지만 한 화면에는 하나만 보이도록 해라. 그런데 우리는 한 화면에 여러 개씩 보이고 있는 거죠. 즉, 무슨 폼으로? 연속 폼이 아니라 얘를 단일 폼으로 나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단일 폼으로 놓고 봤더니 한 폼에 하나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보기 속성도 작업을 했습니다. 5번째, 팝업 폼이 열리도록 설정하고 폼이 열려 있는 경우 다른 작업.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또 팝업이란 얘가 좀 튀어나오게끔 보이는 겁니다. 튀어나오게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자, 팝업이 아닙니다. 팝업을 예로 하고 팝업만 먼저 볼까요? 자, 그랬더니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때 다른 거를 선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자, 디자인 보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우리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성에 가서 뭐를 설정을 해야 돼요? 자, 팝업은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팝업은. 그런데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못 하도록 모달 속성을 해야 돼요. 모달 속성. 그런데 여기서 안 돼요. 어떡해요? 시험장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질문이 올라와요. 이거 팝업을 했더니 이게 뭐 안 먹어요. 그럼 여기서 어떡해요? 저도 잘 모르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팝업 폼 속성에 팝업이
팝업 속성이 설정된 이후 홈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 단축키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축키. 자, 디자인 보기는 컨트롤 키와 쉼표, 폼 보기는 컨트롤 키와 소수점 같은 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못 넘어가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쉼표, 오케이, 디자인 보기로 넘어왔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다시 여기 가서, 자, 모달을 예로 걸겠습니다. 모달을 예로. 그리고 다시 폼 보기를 했더니 이제 여기를 선택이 안 돼요. 모달은 지금 현재 작업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팝업은 열려있는 동안, 자,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 내가 팝업을 설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팝업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폼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지 않을 때는 컨트롤 쉼표 또는 컨트롤 점, 이렇게 컨트롤 쉼표와 점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멘붕 와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아이고 어째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등록 폼에 폼 바닥글에 txt 인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폼 바닥글에 txt 인원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총 고객 수를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는데 포맷 함수와 카운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원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자, count 별. 자, 엑셀에서는 카운트와 카운트 A가 구분되어 있죠. 문자와 숫자. 근데 여기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만약에 어떤 필드를 해라 라고 하면, 고객 번호를 카운트해라 라고 하면 고객 번호를 넣지만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그냥 모든 어떤 카운트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5명이죠. 5명. 자, 그런데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그림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런데 그림에는 현재 고객은 5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명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 못 넘어가요. 컨트롤 쉼표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포맷을 씁니다. 포맷은 형식을 주는 겁니다. 형식을 직접 밑에서 줄 수도 있지만 포맷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포맷 안에서 포맷으로 형식을 지정합니다. 자, 이 안에다가 이 내용을 써줍니다. 다운표 안에다가 현재 고객은 0명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0이란 네가 아까 계산한 5가 여기에 표시되게끔 해라. 또는 0 대신 샵을 넣어도 됩니다. 0샵. 0은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0명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샵으로 넣어버리면 현재 고객은 명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인 경우도 혹시 0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0으로 주는 게 좋죠. 물론 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0인 경우 반드시 0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0을 줘야 됩니다. 또는 뭐 천단위를 줘라. 그러면 샵샵샵 0,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와 함께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천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0명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 보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자, 컨트롤 쉼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터를 안 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없어져 버렸죠. 엔터를 안 쳐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폼에 가로 열고 쉼표 다운표. 자, 그래서 현재 고객은 0명입니다. 쉼표 맨 뒤에 점까지 있습니다. 점까지.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쳐주면, 자, 다운표가 막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죠. 다운표가 이상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폼 보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고객은 5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환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네요. 문자열에 콜론이 있을 때, 이렇게 콜론이 있을 때, 현재는 콜론이 없었죠. 콜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콜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콜론이 중간에 있을 때는, 자, 꼭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래요. 자,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보셔야 되겠죠. 이거 교환만 보고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쉼표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다운표를 안 줬었죠, 중간에다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재 고객은이 아니라 이렇게
콜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원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는 경우 엔터를 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명이래. 왜 0명이야? 자,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을 보고 방법을 숙지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는 무시를 합시다. 콜론이 들어간 경우는 무시를 합니다. 자, 콜론이 들어간 경우는 무시를 하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나오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제 다시 콜론을 여기다가 띄어쓰기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거죠. 자, 콜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 저는 나중에 하는 거 귀찮아요. 한 번에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큰 따옴표입니다. 여기서부터 큰 따옴표. 자, 그리고 그 안에 문자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자죠. 공백까지가, 자, 여기 콜론까지가 문자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콜론까지가. 자, 그래서 이렇게 콜론으로 하나의 큰 따옴표, 안에 따옴표, 쌍따옴표를 2개씩 줍니다. 2개씩.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따옴표 안에 서식 문자가 되는 거죠. 0은 숫자니까 그대로 두고 다시 여기 큰 따옴표 2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큰 따옴표 2개로 다시 묶어줍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또 귀찮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라는 거죠? 콜론이 있으면 콜론을 무시하고 쓰고 나중에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은 콜론이 필요 없는 상태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고 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콜론이 있는 경우 주의해서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보시면 참고 정리가 있습니다. 포맷만 지시한 경우, 포맷이 있는 경우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컨트롤 원본만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이런 서식을 넣을 경우에는 포맷을 반드시 또 써야 됩니다. 또 만약에 포맷도 지시가 없고 문제에서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함께 지시했다. 그럼 밑에 형식이 있습니다. 밑에 형식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는 카운트만 써주고 밑에는 현재 고객은 0명입니다 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생각 없이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폼이 열리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자, 여기서는 매크로를 작성하고 새 고객 등록으로 지정하시오. 자, 우리가 매크로 문제 2가지 형태로 풀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이 없는 경우.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이 있는 경우. 지금은 매크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고객 등록 폼을 열어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열고, 자, 폼이 열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벤트에 가서 온 오픈이 있습니다. 자, 온 오픈에 가서, 자, 여기 온 오픈이 있습니다. 열리면 그랬으니까 온 오픈으로 가서 점점점에 가서 매크로 작성기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이름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이. 매크로 이름이 있을 때는 어디로 반드시 만들기에 들어가서 매크로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열어놓고 먼저 오픈입니다. 오픈. 뭐를 열어라? 폼을 열어라. 자, 현재 폼을 열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그랬네요. 폼을 열으라는 게 아닙니다. 폼을 열으라는 게.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환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또. 자, 여기 폼에 비활성화 뜰 때 이런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폼이 열리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시오. 새 고객 등록이라는 매크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기에 매크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마지막 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투 레코드 항목을 씁니다. 고투 레코드. 자, 그래서 여기서 고투 레코드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열어놓고 고투 레코드. 자, 고투 레코드를 누르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어디로 가라고? 자, 다음 레코드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전 레코드로 첫 레코드로 마지막 레코드로 새 레코드로 뭐예요? 새 레코드입니다. 새 레코드. 새 레코드로 이동해라.
자, 이걸 프로시저 형태로 따져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프로시저 형태로 작성을 한다면 do cmd.goToRecord로 가야 됩니다. do cmd.goToRecord. 자, 그리고 쉼표와 함께 AC 누리액이 새 레코드입니다. 새 레코드. 그래서 만약에 AC 누리액이 아니다. 그러면 AC 퍼스트는 첫 번째로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자, 만약에 다음 레코드로 AC 넥. 자, 이전 레코드로 AC 프리비어스. 몇 번으로 가라? 뭐 AC 고투. 또는 마지막으로 가라. 이렇게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do cmd.goToRecord 쉼표 AC 누리액. 현재 우리는 새 레코드만 여기서는 매크로 작성기에서는 새 레코드만 작성을 해주시고 매크로 저장하고 이벤트에 연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서 자, 새 레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누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새 고객 등록. 자, 새 고객 등록.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로 와야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어디에서? 온, 오픈으로 갑니다. 온, 오픈에 가면 내가 이렇게 저장한 새 고객 등록이라는 매크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고 다시 한번 홈에 와서 폼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폼이 열리면 맨 마지막 6번째로 왔습니다. 자동으로 폼이 열리자마자 6번째 항목으로. 자, 이전에 보면은 5번째 항목,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째 항목으로 이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시저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프로시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do cmd.goToRecord 쉼표, 폼 이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쉼표라고 쓰면 이런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까지 마무리하고, 자, 이제 3번 문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보고서 문제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고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자, 결과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크게 열어놓고 결과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또는 교환이라든가 책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txt 고객 정보에는 자, txt 고객 정보 여긴가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속성 모드로 들어가서 txt 고객 정보 맞죠? 반드시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하고 거기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고객 번호와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번호와 이름이 가로 열고로 표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객 번호가 들어가겠습니다. 고객 번호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고객 번호와 이름. 그런데 이 괄호가 문자라는 겁니다. 괄호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문자가 들어오면 그 양 옆에는 엔드 연산자로 또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결합.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객번호 이름은 필드지만 중간에 가로가 연결돼서 문자의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고서의 결과를 확인할 때는 보고서 보기로 하면 아니 되어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번호가 앞에 나오고 가로 열고 이름이 뒤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객번호가 같을 경우 주문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자, 고객번호가 현재 이렇게 보면은 고객번호가 자, 같은 고객번호겠죠. K001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고객번호가 같으면 주문번호, 그래서 주문번호 6번, 5번, 1번인데 6번, 5번, 1번이 먼저 나오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또 단가가 이전 레코더 같은 경우 15만원, 15만원 단가가 같죠. 이런 경우 한 번만 이전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표시하지 말고 50만원은 표시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 두 개를 연달아서 한번 풀어보고 또 세 번째는 총 금액의 합계가 여기에 표시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번호가 같을 경우 주문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룹 및 요약 안 되어 있으면 디자인의 그룹화 및 정렬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먼저 고객번호별로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번호가 동일한 경우 정렬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정렬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렬 추가를 눌러서 뭐로? 주문번호로.
주문번호 기준으로 다시 오름차 순으로 설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156 나왔죠. 자, 중복 내용 숨기기는 아직 15, 15가 하나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겨서 단가의 도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갑니다. 이때 형식에 가서 자,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5만원 잘렸죠? 9만원 밑에 잘려 있습니다. 잘린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앞에 있으면 숨겨라 라는 겁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자, 계속해서 자, 아래쪽으로 넘겨서 총 판매 금액의 합계에다가 총 판매 금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속성으로 들어가서 모드에 들어가서 자, 계산 작업들은 컨트롤 온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sum 또는 평균이면 average가 아니라 avg입니다. 자, 여기서는 총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 판매 금액이 아니라 총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필드 기호는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니까 내가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까지 확인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xt 날짜 컨트롤에는 자, txt 날짜 컨트롤이 여기 같아요. 자, txt 날짜 컨트롤에 자, 이렇게 연월일과 함께 요일도 나타나고 시간도 나타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컨트롤만 지시가 있습니다. 컨트롤만. 함수 지시가 없어요. 자, 여기서 교환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txt 날짜 컨트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형식. 자, 컨트롤과 형식이 있는데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 밑에 참고 정리로 넣어봤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이용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둘 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제에서 컨트롤만 지시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원본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원본에서 어떠한 서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맷 함수를 써야 합니다. 포맷 함수가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자, 컨트롤 원본에서 서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시가 없더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날짜 서식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엑셀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죠. 연도, 이어, month, day, 그 다음에 한글로 요일을 표현하는 A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가로 안에 화만 있기 때문에 A가 3개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맷 함수와 함께 now, 시간과 날짜를 같이 하니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연 4자리, 월 2자리, D 2자리, 그리고 가로 열고 A 3개, 그리고 HH 시간, months, 자, 시간, 분이 원래 M이죠. months와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자, 분은 미니지지만 months와 겹쳐서 자동으로 N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분을 mm으로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nn으로 변경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자, 컨트롤 원본만 지시되는 경우, 컨트롤 원본과 형식이 함께 지시되는 경우 둘 다 꼭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자, 먼저 지금은 자, 형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형식이 없는 상태고 자, 컨트롤 원본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포맷 가로 열고 now 가로 닫고 컴마 따옴표를 주라고 그랬죠. 이 큰 따옴표 안에다가 서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서식을. 자, 그래서 YYY 연도 4자리 YYY 다시 MM 다시 DD 가로 열고 AAA 요일을 한글 형태로 자, 그리고 다시 띄어서 HH hour minute SS 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까지.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NN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포맷이 지시되어 있지 않고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함께 지시하는 경우 이렇게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문제 5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단가도 계산됐죠? 단가도 계산되었고 합계, 총 판매액의 합계.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자, 닫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자, 필터와 필터1 기능. 우리가 1회 때, 12년 1회 때 필터1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필라이 필터, 뭐 레코드 세클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미점 레코드 소스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봤었죠. 자, 여기서는 필터와 필터 on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검색 테이블로 넘어가서, 폼으로 넘어가서, 자, CMD는 커맨드, 버튼입니다. 주로 버튼. 자, 버튼에 들어가 보면은 CMD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MD 검색에 클릭하면, 자, 여기를 클릭하면 어떤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로 해야 되는지, 이벤트 프로시저로 해야 되는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자, txt 이름이 여긴가요? txt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txt 이름인 것 같아요. 즉,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줘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뭐를 입력해요? 이름을 입력하겠죠. 이름이라는 필드 값이 txt 이름과 동일하면, 또는 여기서는 값을 포함하면, 내가 홍길동인데 홍만 입력한다거나 동만 입력한다거나 어떤 일정한 값을 입력을 하면 그에 관련된 포함한 정보를 모두 표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벤트 작성에서 코드 작성기로 넘어갑니다. 자, 코드 작성기를 클릭을 하고 다음과 같은 클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먼저 필터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점 필터는 다운표. 자, 이 안에다가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점 필터 on는 true. 이게 하나의 구문입니다. 하나의 구문. 자, 이거는 항상 일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와 일치되는 거? 아까 이름이 일치되는 거. txt 이름에 자, 입력한 내용과 이름이 일치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우선 일치하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txt 이름과 일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력하는 txt 이름은 텍스트죠.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하라?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묶어줘라.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묶어라. 자, 그런데 작은 따옴표가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가.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 큰 따옴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열이니까 앞이 문자열입니다. 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된 부분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도록 AND 연산자를 넣어주고, 여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뒤에 작은 따옴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얘가 문자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AND 연산자로 이 뒷부분을 문자와 앞부분을 연결해주기 위해 AND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자, 이때 띄어쓰기 안 하면, 이렇게 띄어쓰기 안 하면 오류 납니다. 반드시 AND 연산자 앞뒤로는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입력을 해서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누구누구 있는지 볼까요? 먼저 김나리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김나리, 그 다음에 민수정 두 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김나리가 기본적으로 있네요. 그럼 민수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정. 그랬더니 민수정이 나와요. 다시 이번에는 김나리를 찾았더니 김나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이름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자, 뭐가 있나요? 민을 입력하면 민수정과 수민이를 찾아라. 값을 포함하는 거를 찾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민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민수정, 자, 같이 찾아야 되겠죠? 안 나와요. 민이라는 이름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값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을 넣으면 그에 관련된 그걸 포함하는 것을 넣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포함하는 거는 우리가 like를 써야 됩니다. like와 함께 별이 들어간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따옴표를 넣습니다. 자, 이 앞뒤로 이렇게 따옴표를 넣습니다. 자, 왜? 자, 그러면 우리가 txt 이름과 동일한 게 아니라 앞뒤로 이 별표를 넣어서 여기에 모든 걸 포함한, 여기에 입력된 걸 포함해야 되니까 앞뒤로 별이 들어갑니다. 별에 양쪽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like를 써야 되는 거죠. 현재 같은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 like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동일해야 된다면 는을 들어가지만 여기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필터의 형식. 그래서 여기서 는이 들어가면 같은 거를 찾고, 여기서 like를 주면 이 관련된 포함하는 문자 또는 일부 문자라고 하면 like와 별을 써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민수정 두 명이죠. 민과 관련된 게 두 명이라는 겁니다.
수민이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여기서 잠시 교환을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별표가 양쪽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만약에 똑같은 이름을 찾아라 라고 했다면 이름은 txt 이름 그리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름은 우리가 like 자, 그리고 txt 이름 자, 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별. 자, 별을 포함해서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밑점 필터를 이용했지만 우리는 필터 기능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어플라이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 어플라이 필터는 뒤에 쉼표가 들어갑니다. 자, 밑점 필터가 아니라 문제에서 어플라이 필터를 지시했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또 레코드 세클론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를 이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레코드 소스를 이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from 뒤에 고객 테이블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폼의 속성 레코드 원본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 여기도 매크로 문제 같아요. 매크로 문제. 자, 3-3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폼이 열리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이 열리도록. 그런데 매크로로 작성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매크로로 하라는 건지 이벤트로 하라는 건지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고 정리 별도 지시가 없으므로 매크로 작성기를 이용해도 되고 코드 작성기를 이용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만약에 코드 작성기를 이용했다면 docmd.openform 그리고 고객 검색 폼을 열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럼 우리는 매크로 작성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작성기로 할 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매크로 작성기가 하고 싶을 때. 자,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이 지시된 경우는 반드시 만들기에 매크로로 가야 되지만 현재는 매크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 매크로 작성기로 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 검색이죠. 여기는 닫고 고객 등록 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등록 폼으로. 자, 고객 등록 폼에 여기 기존 고객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 작성으로 들어가서 코드 작성기가 아닌 매크로 작성기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어놓고 뭐를 해라고? 오픈 폼. 오픈 폼. 자, 맨 밑에 오픈 폼이 나와 있네요. 자, 폼 이름은 고객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검색 폼이 열리도록 폼이죠. 필터 이름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열리도록. 창모드도 별도로 지시가 없어요. 대화 상자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저 별도의 매크로 이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장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넘어가서 이벤트에 가보면 포함된 매크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매크로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벤트 안에. 자, 그리고 클릭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클릭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더니 뒤에 고객 등록 폼, 얘가 팝업 창이니까 이 D로 고객 검색 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문제 3번 문제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나가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쿼리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 안 된 제품을 작성하시오. 쿼리에는 총 9가지의 종류의 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판매 안 된 제품이란 불일치 쿼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면, 자, 먼저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자, 주문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품 테이블에는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주문 제품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제품 테이블에는 있는데 주문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다라는 불일치 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불일치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자, 쿼리 디자인이 아니라 쿼리 마법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크로스, 중복, 불일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불일치로 가야 되겠죠. 자, 불일치에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야 돼요. 제품과 주문 제품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야 되는데 고객부터 해야 되나요? 제품부터 해야 되나요? 주문 제품부터 해야 되나요?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노노노노노.
자, 이때 주의할 점. 자, 주문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품에는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존재하는 테이블부터 먼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자, 이게 말뜻을 잘 이해 못하겠다면,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에 들어갑니다. 관계에 들어가서 제품과 주문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과 주문 제품. 자, 둘 다 기본키네요. 둘 다 제품 번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둘 다 기본키이기 때문에 1인 거. 만약에 하나는 외래키였다면 당연히 기본키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기본키니까 헷갈리니까 1로 되어 있는, 즉 제품 테이블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는 주문 제품에 없다라고 있고 제품에는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품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난 모르겠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아무거나 시작해서 먼저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 다시 한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제품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제품부터. 자, 두 번째는 주문 제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문 제품으로. 자, 그리고 제품 번호로 이어져 있다고 했어요. 제품 번호로. 제품 번호. 만약에 여기에가 제품명, 여기도 제품명이 또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걸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 번호로 연결되어 있고, 다음. 자, 그리고 여기 결과를 보면 제품 번호, 제품명, 단가, 제품 번호, 제품명, 단가 세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문 제품부터 왔다. 그럼 여기에 이러한 필드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했구나. 다시 뒤로 백해서 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런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계를 확인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쿼리의 이름은 판매 안 된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안 된 제품. 자, 그리고 마침을 눌러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홈의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면 이스널이 있습니다. 이스널. 자, 교환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문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모르겠으면 관계에 1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또 문제에서 별도 나딘 지시가 없습니다. 이스널도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는 나딘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나딘은 뒤에 또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테이블의 제품번호를 확인했지만 혹시라도 제품명이 똑같은 필드명들이 일치 필드를 선택할 때 두 테이블에 존재하는 필드가 두 개, 여기도 제품명이 있다면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필드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을 때, 헷갈릴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경하는 쿼리를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는 거. 업데이트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업데이트 쿼리 들어갈 때 쿼리 마법사에 들어가면 업데이트 쿼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쿼리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제품 테이블을 열어놓고 자, 쿼리 이름을 제품명 변경으로 할 것 그렇습니다. 현재는 업데이트 하기 전과 업데이트 한 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0001이 공용 서랍장인데 개인 서랍장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데이트 쿼리들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필드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 쿼리는 제품번호, 제품명, 단가 현재 이렇게 세 개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필드를 모두 집어넣어도 필요 없는 것들은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삭제해버립니다. 자, 우선 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 쿼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쿼리로. 자, 제품 번호가 조건이 뭐였죠? 자, W001입니다. W001인 제품의 쿼리를, 제품명을 뭘로 바꿔라? 업데이트해라. 개인 서랍장으로 해라. 자, 개인 서랍장으로 해라. 자, 그럼 우선 제품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W001이 공용 서랍장입니다. 공용 서랍장. 자, 그런데 얘를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품에 들어가서 봤더니, 개인 서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서랍장으로. 자, 그러면 또 더블 실행을 해도 어차피 바뀌어 있으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하고, 제품명 변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단가 아무 필요 없는데 넣어준 거죠. 결과의 단가가 보여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쿼리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자, 실제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 필요한 필드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넣어도 자기가 알아서 없애버리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자, 반드시 여기서 필드를 테이블을 잘못 선택했다면 가져올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쿼리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결과가 제시되지 않으며 반드시 한 번만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자인 경우에 10점을 추가해라, 또는 여자인 경우에 20점을 추가해라. 그런데 한번 실행했어요. 그래서 20점을 추가했겠죠. 또 20점을 또 한 번씩 누를 때마다 20점이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W001에 개인 서랍장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실행해도 별 의미가 없지만, 이런 어떤 점수를 누적하거나 뭐 플러스하거나 빼기 할 때는 계속 점수가 바뀌어 버릴 수 있으니까 실행은 반드시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또 실행 후에 되돌리기가 안 돼요. 되돌리기가.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하기 전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통해서 제품명이 개인 서랍장으로 바뀌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자, 실행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행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실행을 해도 안 바뀌지만 점수 같은 것들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실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커스가 옮겨가면 어디에? 자, 고객 검색 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번호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포커스가 옮겨간다는 말은 커서가 클릭되면, 클릭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그림과 같이 이런 메시지 박스를 열어라. 우리가 2012년 1회 엑셀 뒤에 프로시저에서 메시지 박스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참고하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보기로 옮겨서, 자,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벤트 중에 포커스로 옮겨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온값 포커스가 있습니다. 값 포커스, 문제에서 포커스를 지시했기 때문에 값 포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값 포커스에 점점점으로 들어갑니다. 점점점. 그리고 매크로 작성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코드 작성기입니다. 코드 작성기. 자, 코드 작성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여기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집어넣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자, 그림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메시지 박스. 자, 여기에다가 먼저 김나리님의 주문 띄고 횟수는 3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확인만 있습니다. 확인만. 그래서 VB OK only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VB OK only. 자, 그리고 맨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안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클릭. 그랬더니 김나리님의 주문 횟수는 3건입니다. 오,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민수정. 이것도 얘는 무조건 민수정만 가네요. 민수정이 아니라 맨날 김나리죠. 이름이 바뀌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나리가 몇 건인지, 뭐 민수정이 몇 건인지 거기에 맞는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다 똑같은 문자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김나리님 이름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먼저 김나리님의 이름이 여기가 비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따라서 앞에다가 이름을 넣겠습니다. 이름. 자, 이름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여기 이름 뒤에 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 안 한 거죠. 그래서 님의 주문 횟수는 이 건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끝내고 여기서도 자, 엔드 연산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에 따라서? 각 고객 코드 구분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자,
txt 고객번호 컨트롤에 겠습니다. 고객번호가 뭐냐에 따라서 건수가 달라지는 상황이죠. 따라서 dcount 함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dsum, daverage, davg가 되겠죠. dcount, 뭐 dmax 조건에 따른 개수를 세야 되는 겁니다.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자, 먼저 별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무거나 세라. 자, 여기서 만약에 뭐 고객 번호를 세라 라고 했다면 고객 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별도의 뭐 그냥 말할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세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문 고객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문 고객 테이블. 혹시 문제에서 테이블이 지시가 없으면 폼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고객 번호가 조건입니다. 마지막 고객 번호가 자, 는 뭐와 같은 거? txt 고객 번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님의 주문에 쓰는 dcount로 고객 번호, 우리가 클릭하는 포커스 두는 고객 번호에 따라서 건수를 카운트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나리님의 건수는 3건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길게요. 민수정님은 바뀌죠? 민수정님은 3건입니다. 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수민이님은 2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수에 따라서 매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활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테이블 dcount를 이용해서 카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자, 엑셀은 숫자 문자 구분하여 카운트하지만 액세스는 숫자 문자 구분 없이 카운트 디카운트로 사용한다. 자, 카운트는 무조건 세는 거고 디카운트는 조건에 따라서 세는 거죠. 또 문제에서 별도 개수에 사용될 필드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임의의 필드, 아까처럼 고객 번호를 사용하거나 별표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액세스 문제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감이 오시나요? 예,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